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위기는 뭐 사뭇 괜찮다 이런 느낌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장중의 내용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지수를 상승시킨 이유는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인데 뭐 별거 없네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계속 생각해 왔었던 건 그겁니다. 이미 악재가 다 나왔는데 이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었죠. 근데 걱정거리에서 이제 뭐 더 나아가는 그 형태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는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의 화장품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벗었고,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는 그다지 신통치 않고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하나의 이제 밴드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쪽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왜 악재가 되고 있는 걸까요? 공매도 때문인데, 자, 공매도는 어딜 가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조금 기대감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가 좀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의사록이 공개되는 거, FOMC에서 이제 이를 짓거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FOMC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었던 바로 그 내용을 어떻게든 좀 살펴보자,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마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꼼하죠. 그래가지고 매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켜보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결과는 금융투자의 생각대로 주가를 좀 올리는 형태로 갔습니다. FOMC 뭐 별거 있었냐 이런 얘기죠. 자, 다우지수가 플러스 0.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난 거죠. 지금 3일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연속적으로 다우지수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1.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뭐 그다지 신통치 않은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내려가지 않는 거, 그게 어디예요? 그죠?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내려갔다가도 바로 또 조금씩이라도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또 이 시장의 상황 자체가 아주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하락 출발을 했어요. 일단 시작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종가에 더 높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 양봉이잖아요. 양봉이고 뭐 장중에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쭉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거 없어. 뭐 이런 형태의 느낌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래쪽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주가의 흐름들을 우리가 간만에 봤을 때 저 밑에 쪽에는 뭔가 무서운 놈이 있어. 내려가면은 막 그냥 때려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게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본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5월에, 지난 5월 3일과 4일날 5월 초에 있었죠. 그래서 이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의 참석자가 금리 목표치의 0.5% 인상이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6월달, 7월달에 0.5% 정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다수라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6월과 7월에 0.5%씩 인상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부분 다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6월과 7월에 0.5% 인상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미 이 이야기는 뭐 일전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연설 뭐 브리핑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6월 달에 0.75 가느냐 이거였는데 그거 별거 없고요. 0.5%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여 놓은 상황인데 이거보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게 없다라는 얘기는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다른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른 뭐 그런 변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뭐 갑자기 뭐 상황이 좋아졌어. 그러면 0.5가 아니라 0.25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면 0.5가 아니라 0.75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뭐 밖에 나가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는 거 당연한 거고, 네, 뭐 해가 떴어. 그러면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변수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네,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무 일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오르면 네 수익이 나와서 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니까 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물론 반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 대신에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보유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시점, 수준이지 않겠는가 생각됐는데,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있을까요? 자, 이미 연준이 제시했었던 매파적인 기조보다 더 매파적인 것은 시장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이미 그냥 막, 나쁜 욕 다 했는데, 나쁜 생각 다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생각은 없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더는 안 돼. 더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그냥 집어치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자, 지금 이제 연준이 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앞으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고 또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연착륙 그런 정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뭐 금리를 0.5%씩 올린다 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이제 과도한 긴축에 대한 부분이 경기를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이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이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미 악재들 다 반영했고 그것을 이미 시장이 다 녹여놨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봐라. 이것이 바로 바닥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바닥이란 게 별거 있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뭐 선택지는 하나죠. 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횡보하느냐인데 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횡보 믿져야 본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빠질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지금 바닥론을 슬금슬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이런 밸류에이션 그 고평가에 대한 낙폭도 상당폭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한몫하고 있을 거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들 좀 올라가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시간에서 좀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술 쪽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일단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영 꺼림칙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우호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건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처럼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은 뭐 저점권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긴 좀 어렵고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외국인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이쯤이면은 괜찮겠어라는 느낌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2,700포인트 이상 넘어가면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드실 텐데, 그 즈음부터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상황들을 더 확장해 나가시거나 공격적으로 움직이셔도 되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마스크를 벗고 매출이 확 올랐는데 화장품 주가는 도대체 왜 떨어져요? 자,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주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자릿수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국내 판매는 일단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 거 일단 인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실적은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떨어지고 있느냐?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에 지금 중국이 현재 계속 봉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방역 정책 때문에 중국이 봉쇄를 완전히 풀지 않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국내 대표 업체들의 경쟁력이 이제만 하지 못하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그 가격의 급등세도 걱정거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47.8%, LG생활건강이 마이너스 60%, 한국콜마가 마이너스 33%, 콜마가 그나마 좀 낫네요. 네, 코스맥스가 마이너스 52%. 뭐 그냥 반토막 다 기본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화장품 관련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 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화장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좀 땡기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콜드크림? 이렇게 있잖아요. 스킨 로션 이런 거 좀 바르는데, 지금 여름철 되면 이제 또 땀이 나니까 그런 거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근데 마스크를 좀 벗으니까 좀 할라나? 색조가 들어가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품은 저도 안 바르는 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화장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대응을 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단순하게 예뻐 보인다, 분장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 피부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보습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장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생각한다라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네, 작년 기준에 한국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42조 원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대중국 매출이 21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 화장품의 매출 전체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 시장을 완전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중국의 도시 봉쇄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근데 북경의 지역 일부 지역 봉쇄, 상하이 봉쇄는 이제 6월 달부터 풀릴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풀리겠죠. 걔네들은 계속 봉쇄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시 하나 두 개 봉쇄됐다고 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있는 그 화장품 사용자들이 매출이 줄었다. 물론 이제 영향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애매한 거죠. 이 코로나의 이런 확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매출이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중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자국 내 상품을 이용하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사드 보복 이후부터 한국 기업을 배척한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좀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 시장 상황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에 대해서 뭐 그렇다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또는 아직은 중국은 뭐 제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도 저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풀어지거나 이렇게 느낌이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중국 쪽에 너무 목매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50%나 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의존도가 있으면 안 좋죠.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역시 뭐 중국의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가서 팔아먹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뭐 위챗 등을 해가지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 가져가다가 파는 거 사갔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보따리상들 따이공이라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사서 위챗에서 팔고 역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뭐 최신 상품이 들어가서 인기를 끈다. 요즘에 화웨이 같은 경우가 삼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먹은 네 그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또 갖고 나오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웃음거리가 좀 되기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자국내 시장에서 외국 상품이 판치는 것을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럼 옛날에 마찬가지였겠죠. 일제 상품도 들어왔을 때 그거 몰아내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네, 뭐 이제 일제 그러면은 예전에 뭐예요? 그 아이와 소니 뭐 이런 거 그 워크맨 그 귀에다 꽂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듣는 거요. 그게 이제 한참 이제 붐을 일으킬 때 삼성의 마이마이가 등장하면서 그냥 평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모양새. 요즘에는 그런 거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라잡기 위한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쪽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화장품 매출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시장의 확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위드 코로나도 당연하겠지만 네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겠나. 지금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 현재 시점에서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면 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금 이제는 네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물론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느긋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LIC 모르겠다 싸우자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이 악재입니까? 공매도 표적이 될까봐 덜덜덜덜 떨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죠. 네, 보통은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지수에 편입되면은 회사가 인정받았어 이건 좋은 회사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지금 코스피 200에 네,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이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K카, FNF, SD 등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출품 종목은 SK디스커버리, 넥센타이어, S&T 모티브, 쿠크홀딩스, 부강약품, 영진약품, CJ, CGV 이렇게 있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이제 다날, 하나마이크론, 유니테스트, 비덴트, 뭐 인텔리안 테크 뭐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편출되는 것은 이제 데아티아이, 톱텍, 오이솔루션, 뭐 휴온스 글로벌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뭐가 되냐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추종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와요. 즉, 뭐냐면, 이런 쪽으로 편입이 됐다는 건 대표 종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건 뭐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되면은 이제,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 즉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라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었던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비중을 채워놔야 된다라는 게 있죠. 즉 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전혀 이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유입이 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빠져나간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편출이 되면은 안 좋다. 그 다음에 편입이 되면 좋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었는데, 공매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공매도라는 게 있어서,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공매도를 이제 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해당하는 종목들만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공매도가 아니었던 게 들어왔어. 그러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 나갔어. 그러면은 공매도를 못 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공매도 상황에 놓여 있었던 종목이 편출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환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공매도가 아니었던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가 또 발목을 잡아서 주가를 끄집어 내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면 개방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공매도 이 상황이 이 호재를 악재로 만드는 그런 웃기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공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고점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매도도 뭐 위에서부터 떨어질 게 있어야지 공매도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이제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공매도를 치기가 애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더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거니까 더 떨어질 게 없는 종목들은 공매도도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편출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를 못 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환매가 들어오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많이 그동안 실컷 때려놓은 종목들은 주가가 밑에서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매도 환매와 함께 뭔가 주가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대신에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위쪽으로 높게 솟아 있었던 종목군들은 뭐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차익 실현 등에 대한 이유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가 되는 내용이고요. 뭐 특이사항이 없었고, 뭐 시장은 더 이상 뭐 듣고 싶지 않아, 악재는 싫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수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매출이 올라오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왜 떨어지냐, 뭐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중국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의존도 또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의존도를 좀 많이 줄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매출의 규모나 수입 어떤 그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꼭 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이 안 쓴다라면 그것은 역시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지금에 와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게 악재가 된다. 이게 다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공매도가 뭐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는 항상 높게 올라간 종목에 타겟팅을 둔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코스피 200으로 들어간다? 오, 잘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금의 유입만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존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종목이 퇴출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공매도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환매에 따른 그런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쇼트 퀴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투자를 아주 잘하는 옛날 사람이죠. 네, 존 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실적이 안 좋은 펀드를 운영할 때 했었던 말입니다. 실적이 안 좋게 지금 계속 운영이 됐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품질을 도외시한 무모한 투자였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라. 그것이 엄청난 수익은 못 얻어도 최소한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법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즉 이거는 이 펀드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쓸어 담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라. 물론 주식을 투자할 때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측은 그런 예측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덥죠. 그러면 여름 관련한 상품을 사라.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뭐 농사철에는 농사 관련한 종목을 사라. 네, 그런 거요. 네. 근데 가끔씩 이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이거는 주식 격언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 있죠. 그냥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런 것들. 뭐 연말에는 배당주를 사라. 뭐 꼭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 위주의 대응을 하면 기존처럼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던 그런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 실수 자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주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대응하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뭐 특별하게 없다라면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증시 기운들 잘 받아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